공부한 남자 밑국남 빅데이터 분석기사 필기시험 준비에 앞서 고등학교 수학 정리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정규분포 표준화, 표준정규분포에 대해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오늘은 특히 시험 문제도 맞히는 것도 중요하지만 통계를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을 다지는 데 포커스를 맞출 거고요. 정규분포를 이해하는 데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여러분들께 영상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쭉 눈으로 따라오시면서 이렇게 되는구나 끝까지 시청해주시면서 이해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시고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수학에서는 이런 걸 했을 거예요.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4인 정규분포가 있다. 즉 n, 10, 이거 기억나실 거예요. 요런 게 있다. 그럴 때 이런 확률이 얼마냐고 했을 때 요런 정규화 z는 뭐 시그마분의 x-m 이런 걸 외우셨을 거예요. 그래서 이 소리는 뭐냐면 표준편차가 2니까 표준편차분의 8에서 평균을 빼가지고 평균이 10이었죠. 평균 10이죠. 그래서 평균을 빼서 이런 식으로 숫자를 각각 구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12도 마찬가지로 오고 시그마분의 x-m을 해서 뭐 이런 식으로 넓이를 구하는 식으로 문제를 구하셨을 거예요. 근데 이런 거 왜 하느냐? 왜? 이런 공식이 왜 나왔을까?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은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 함은 노멀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는데 노멀이라는 게 무엇일까요? 정규분포, 노멀하다는 건 어쨌든 자연스럽게 자연현상에서 나오는 분포를 가리키는데 자연현상이나 사회현상들은 어떤 정규분포 형태의 확률분포를 많이 따르게 돼요. 그 소리는 뭐냐면 정규분포는 가운데 위로 볼록한 종 모양이 나오면서 평균이 나오면서 양쪽으로 대칭이 되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고 전체 면적은 1이고 어떤 특정 면적, 부분 집합이 확률이 되는 분포가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그 소리는 뭐예요? 전국의 키 평균 같은 거 구하면은 상대적으로 평균에 사람들이 많이 있고 키가 아주 작은 사람, 아주 큰 사람들은 상대적으로 적게 되죠. 이렇게 자연현상에서 나오는 가운데가 많고 극단치가 다 작은 이런 분포를 우리는 정규분포를 하는데 정규분포는 기호를 두 가지로 나타낸다. 이렇게 n,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n을 따오고 평균과 시그마 제곱 이렇게 기호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라 함은 기호로 이렇게 쓸 거고요. 이게 평균, 분산, 그 다음 표준편차 루트 분산이니까 시그마. 그래서 평균과 분산화로 나타내는 이런 분포를 나타내는 거고 좌우 대칭이 되면서 종 모양이 나오고 면적이 확률이 될 때 우리는 정규분포를 하는데 중요한 건 여기서는 이 3번이라는 용어가 좀 중요합니다. 평균으로부터 몇 칸인지에 따라 확률이 결정된다는 게 뭐냐면 예를 들어서 뮤 더하기 시그마 평균 더하기 2 시그마 하면은 이 값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뭐 여기다가 10,5의 제곱이라 쓰면은 여기가 가운데가 10일 때 15가 되면은 어떤 면적이 나오잖아요. 이게 항상 한 34% 정도가 나올 겁니다. 면적이. 근데 만약에 평균이 100이고 여기가 만약에 10의 제곱이라도 만약에 여기가 110이 되잖아요. 여기가 100이면 그러면은 여기 시그마가 10인데 한 칸이 왔죠. 10만큼 왔죠. 10만큼. 그래도 면적이 34%가 됩니다. 그래서 정규분포의 특징이 뭐냐면 이 숫자의 값이 절대값이 얼마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10에서 한 칸만큼 가운데가 100이고 110이 될 때 요 10만큼 요 차이가 10이잖아요. 그때 면적은 항상 일정하다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아시겠죠? 평균으로부터 표준편차가 몇 칸인지에 따라 이 면적이 항상 일정하게 숫자가 나와요. 그게 정규분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중요한 점은 항상 우리 정규분포는 표준편차와 그러니까 평균과 표준편차에 따라 어떤 면적이 결정된다는 게 중요하니까 이 두 가지 평균이 얼마냐 표준편차가 얼마냐 이 두 가지가 중요하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런 그 정규분포가 있을 때 이렇게 우리는 기호를 씁니다.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과 분산으로 쓰는데 표준편차 제곱으로 쓰는데 이런 식은 암기하지 말고요. 그래프 모양이 대략 이렇게 된다. 종 모양이 나온다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다만 이건 중요합니다. 좌우 대칭이 되고 면적 확률이고 1이라 그랬는데 아까 말씀드렸죠. 개수에 따라 결정이 됐는데 어떤 식으로 되냐면 양쪽으로 표준편차 한 칸씩 나오면은 68% 정도 되고 양쪽으로 표준편차 두 칸씩 가게 되면은 한 95% 정도 되고요. 그 다음 평균으로부터 오른쪽으로 한 세 칸 정도 가서 좌우로 세 칸 정도 오게 되면 한 99%, 그러니까 거의 다 나오게 되죠. 그러니까 어떤 정규분포에서 오른쪽으로 한 3시그마 정도 좌우로 움직이게 되면은 전체 면적이 99.7, 전체 면적이 1인데 거의 100%에 가까워지게 나오는 상황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 이런 식으로 오른쪽으로 3칸 정도, 3시그마 정도 움직이면 되면은 정규분포에서는
한 99%, 99.7%에 가까워진다라고 알고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 편차가 이제 정규 분포가 그럼 표준 편차가 커질 때마다 분산이 커지는 거니까 흩어진 정도 커지는데 모양은 비슷하죠. 종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1번 그래프가 요런 모양이면은 2번 그래프는 좀 더 넓게 퍼져야겠죠. 그래서 이제 2번처럼 나오는 거고 3번 그래프는 더 커졌죠. 그러니까 더 넓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아래로 내려오지만 넓게 퍼지는 이런 그래프가 나오게 됩니다. 분산이 커질 때는. 아시겠죠? 정규 분포는 평균이 0이고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가리키는데요. 다음과 같이 가운데가 0, 표준 편차가 1인 정규 분포를 가리킵니다. 그럼 앞에서와 마찬가지로 이쪽이 3이고 이쪽이 마이너스 3이면 정규 분포이기 때문에 이거의 넓이는 한 99.7% 정도가 나오게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 정규 분포표라는 건 뭐냐면 가운데가 0이고 옆에 1의 제곱인 정규 분포를 나타냈습니다. 1이니까 쉽겠죠? 그래서 1이면은 면적을 미리 계산해둔 표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우린 표준 정규 분포 표라는데 그거의 의미는 뭐냐면 여기까지의 넓이를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요. 어디서?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그래서 수학 정석에 대략 여러분들 옛날 수학을 떠올려 보시면은 뒷면에 부록으로 이런 게 나와 있고 이런 식으로 나와 있어요. 뭐 1.100일 때는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이게 의미하는 게 뭐냐면 여기가 한 1일 때는 한 34% 정도가 될 것 같다, 면적이. 그런 식으로 표를 다 나왔기 때문에 이 표를 알고 있다면 우리는 모든 면적을 다 구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정규 분포가 있고 표준 정규 분포가 있는데 정규한다는 거의 의미는 이거는 표준 정규 분포 표에서 그죠? 미리 다 계산을 해놨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면적을 구한다면 거꾸로 이걸 거꾸로 알아보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정규화를 해서 시그마분의 x-m을 계산한 다음에 그러니까 표준 편차분의 그 확률 분포 x에서 이 평균을 빼준 거 이걸 구한 다음에 정규화해서 거꾸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알고 싶은 게 이건데 일로 와서 계산을 한 다음에 거꾸로 돌아오는 과정을 거치는데 왜 이런 식이 나왔을까? 무슨 의미일까? 이걸 조금 더 이해하려고 합니다. 아시겠죠? 정규 분포의 표준화라는 걸 하는데 말씀드렸듯이 이런 분포를 일로 갖고 와서 여기에 의해서 표를 보고 넓이를 구한 다음에 거꾸로 오는 건데요. 어떻게? 요렇게 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게 중요합니다. 이 지금 설명한 부분이 중요해요. 평균에서 시그마만큼 한 칸을 가잖아요. 한 칸. 이 한 칸을 가게 되면 한 칸. 여기서는 1만큼 가게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두 칸을 가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평균 플러스 두 칸을 가게 되면 여기서는 2로 표현이 될 겁니다. 2로. 근데 여기서 나 면적을 구해놨으니까 여기서 만약에 평균에서부터 두 칸을 떨어졌다는 거는 2가 되니까 여기서 면적을 구한 게 이 면적이랑 같아지게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스토리를 전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면적 0.341라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리 다 계산이 돼 있어요. 여기 0.3413이네요. 13413. 그러니까 34% 정도는 다 계산이 돼 있잖아요. 그래서 3413이라는 게 여기다 계산이 돼 있고 이 면적이 똑같아질 거니까 이런 식으로 3413이 이렇게 나오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를 구할 때도 원래는 어떻게 돼 있어요? 정확히 말씀드리면은 평균이 10이고 분산이 2의 제곱이었으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왼쪽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는 거냐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가운데가 10이고 10이라는 건 10 플러스 2 아니에요? 요거는 왼쪽은 어떻게 돼요? 10 마이너스 2 아니에요? 8이니까. 그래서 소리는 뭐냐면 여기서 가운데가 있을 때 10이 있을 때 이쪽으로 10 플러스 2라는 거는 표준 편차 한 칸이 온 거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그러니까 평균에서 한 칸만큼 간 거고 요거는 평균에서 한 칸만큼 왼쪽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정규한다는 거의 의미가 뭐냐면 왼쪽으로 한 칸, 오른쪽으로 한 칸이니까 이거의 면적 구하는 거랑 같아지는 문제가 돼버리는 거예요. 아시겠죠? 근데 이거는 이제 직관적으로 이해하면 그래요. 이제 여러분들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시그마분의 x-m이라는 거는 이렇게 쓸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옛날하고 좀 다른 관점일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어쨌든 얘는 2라는 게 표준편차, 그러니까 표준편차만큼 한 칸 온 거고, 그러니까 이건 10 플러스 2라는 거는 다음과 말씀드리면은 요렇게 있을 때 가운데가 있는데 표준편차만큼 왔다. 여기는 표준편차 마이너스 1만큼 왔다. 요 몇 개냐? 몇 개냐가 정규하면은 이렇게 표현이 되는 겁니다. 아, 가운데가 0인데 오른쪽으로 한 칸 왔구나. 왼쪽으로 마이너스 한 칸 왔구나.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씀 드렸는지 알겠죠? 그래서
이 1이라는 숫자를 어떻게 구했냐면 이렇게 하는 겁니다. 얘랑 차이를 구해서 12와 평균하고 거리를 잽니다. 여기가 10이고 여기가 12였죠? 그죠? 그거를 표준 편차가 2니까 이거 분산이 4잖아요. 분산이 4니까 표준 편차는 2인데 여기서 2로 나눠주면은 12 빼기 2분의 2니까 1이 나왔다. 이 소리 뭐냐면 한 칸 같다 이 소리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은 34% 곱하기 2니까 한 68% 정도가 나왔었어요. 아시겠죠? 그래서 다음과 같은 아이디어로 여러분들 시각화해서 이해를 해야 되는데요. 말씀드렸듯이 한 칸 갈 때는 양쪽으로 한 칸일 때는 68.3% 정도, 양쪽으로 두 칸 갈 때는 95.4% 정도, 3시그마만큼 가면은 99.7% 정도 된다. 그래서 정규분포에서는 이렇게 세 가지 정규분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정규분포가 있는데요. 첫 번째 정규분포에서는 10, 10입니다. 그래도 한 칸이죠. 그죠? 100, 110이죠. 여기도 시그마가 한 칸 왔죠. 여기서도 한 칸 왔죠. 근데 여기서는 면적을 알고 있어요. 왜냐면 표에서 구해놨으니까. 그래서 세 개의 면적이 똑같은데 우리는 이 면적 가지고 이 면적을 둘 다 구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와 이거의 차이는 뭐냐면 오른쪽으로 한 칸 온 거는 여기서는 1로 표현이 된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1이라고 표현된 거를 요걸로 문제를 풀자 이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가운데가 100이고 오른쪽에 110인데 10이 여기 시그마가 10인데 한 칸 왔죠 한 칸. 그 소리 뭐냐면 여기서 1이랑 똑같다. 면적이 똑같다. 그러니까 우리는 여기서 면적 구하고 거꾸로 이 면적 구하자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평균으로부터 표준 편차만큼 한 칸씩 떨어졌으니까 여기서도 1일 거고 만약에 이게 만약에 14면은 두 칸 떨어진 거 아니에요? 이 표준 편차가 2니까 두 칸 떨어진 거죠? 그럼 여기서 2로 표현이 될 겁니다. 그래서 표에서 2의 면적을 찾고 거꾸로 면적을 찾는 게 우리의 과정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우리 이걸 우리는 표준정규분포라고 그러는 거고 세 개의 면적이 똑같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표준정규분포에서 면적을 구하고 거꾸로 면적을 찾아가는 과정 이게 표준화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가운데가 있고 여기 이 시그마가 있으면 여기 2가 될 거고요. 그걸 어떻게 하면 되냐면 마찬가지로 여기서 평균을 빼고 이 시그마로 나누게 되면은 지어지면서 딱 숫자가 나오게 되겠죠. 시그마로 나눠지면 2가 나오겠죠. 무슨 소리냐면 여기서 평균을 빼주고 시그마로 나누게 되면은 요게 지어지면서 2가 나올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정규화는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마찬가지로 오른쪽으로 시그마가 있는데 하나, 둘, 세 칸. 시그마 세 칸을 가면 여기 3으로 표현이 될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화가 갑자기 왜 나와가 아니라 이 숫자와 이 숫자를 시그마로 나눠가지고 몇 칸인지 세는 게 정규화입니다. 아시겠죠? 결론. 정규한 게 1이다라는 거는 오른쪽으로 한 칸 같다. 정규한 게 2라는 건 시그마분의 x-m이 정규화 공식인데 2라는 건 오른쪽 두 칸 같다. 3이라는 건 오른쪽 세 칸 같다가 같은 얘기입니다. 그래서 면적은 값이 얼마냐 보다는 오른쪽으로 몇 칸 갔는지 몇 칸인지가 중요하고 그걸 표준화로 표현을 한 거다. 아시겠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이런 정규분포가 있을 때 시그마분의 x-m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가 평균이면은 여기가 x면은 여기서 둘이 차이가 이거죠. 요거 빼기 이게 차이죠. 요걸 나눴다는 건 이게 시그마로 몇 칸인가. 그게 표준화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참고로 한번 알아보시면은 이런 정규분포가 있을 때 오른쪽으로 1.96 시그마를 가게 되면은 그죠? 그러니까 시그마에다 1.96 곱한 것만큼 가면은 표준화를 하게 되면은 1.96이 나올 건데 그때 면적은 95%고 오른쪽으로 2.58만큼 갈 때가 99%가 나옵니다. 그래서 1.96 이거 표준정규분포에서는 1.96 갖게 되면 95%고 2.58만큼 가면 99%가 나온다. 이거 알고 계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거에서 일로 넘어갈 때 이거의 의미는 평균을 뺀 다음에 가운데로랑 확률분포랑 가운데랑 뺀 다음에 이게 시그마로 몇 칸 떨어졌는가 그래서 나누는 거다. 그래서 거리를 잰 다음에 시그마 몇 칸일까 그게 숫자로 표현이 된다. 이 공식의 의미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표준정규분포는 가운데 0일이니까 나눠서 구한다. 아시겠죠? 표에서 구한다. 이런 걸 정리한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런 표를 외우고 있으면은 여러분들 내용을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앞으로 외우시는 거는 물론 외우실 수 있어요. 이게 왜 나왔는가? 가운데가 있고 표준 편차에 따라서 한 칸이냐 두 칸이냐 세 칸이냐에 따라 시그마, 2시그마, 3시그마에 따라 면적이 결정됐으니까 우리는
거리를 구한 다음에 시그마로 나눴다. 요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평균에서 몇 시그마 떨어졌는가. 아시겠죠? 이런 내용을 이해하고 계시면은 아마 이 가설 검증을 하실 때 표준정규분포의 숫자를 이용하실 거니까 이런 개념을 이해하시면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 시간에는 통계 가설 검증을 위해서 그 전 단계인 모평균, 모분산, 표본평균, 표본분산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여러분들의 피드백은 댓글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겠습니다.